그리고 여러 실행 단계를 거쳐서 결국 유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YTN 멀쩡하던 YTN을 팔아넘겼을까? 김건희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의문이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YTN 사형화 팔아넘긴 것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심이 맞다. 그리고 출발은 김건희에 대한 YTN의 2021년 12월 보도였다. 그 보도는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관한 보도로 당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그 보도 직후에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 눈물을 짜내려고 했으나 결국 눈물 한 방울 떨구지 못한 그 사기극에 해당하는 대국민 사과쇼를 벌였던 그 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김건희는 복수심을 불태웠고 결국 YTN을 팔아 넘기게 공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 세워서 결국 팔아 넘겼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러한 제 판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녹취 음성을 입수했습니다. YTN이 2021년 12월에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관한 단독 보도를 할 때 그때 취재하면서 김건희의 인터뷰, 녹취 음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보도가 됐고 대국민 사과 쇼로까지 이어졌고 그때도 차마 보도하지 못했던 녹취를 어렵게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이 다 들으셨던 그 처연한 음성, 마치 참여하는 듯한 그 음성, 연출된 표정, 그것과 비교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음성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볼륨 확인하고 틀어주십시오. 네, 틀어주세요. 국민 대통령고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세요. 정리를 했습니다.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네. 마시고요. 그 대변인실 통해서 그럼 받을까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 어떻게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무슨 일이에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네, 기자의 취재를 협박으로 인식하는 자가 불과 며칠 뒤에 정말 괴롭습니다. 마치 반성하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녹취 보시겠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저기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잘못 기자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취재하는 기자를 향해서 너도 한번 파볼까? 협박이죠. 최고 권력을 쥘 그런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자의 아내인데 다음 거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을 드리죠. 와 그럼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저 때 이미 복수를 다짐을 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관 측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YTN의 사형화, 김건희가 아무리 복수심을 불태웠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돈 많은 자본들이 침을 질질 흘렸다 하더라도 방통위가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절차였어요. 맞죠? 방통위의 역할이 없었으면 유진이든 누구든 YTN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방통위가 변경 승인을 불허하면 네. 불허한다면은 뭐 YTN이 다른 유진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네. 기존 방통위의 주도, 설계 내지는 조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지적을 해왔고요.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 정상화하는 과정에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임감을 갖고 이후에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될 때 방통위의 중요한 간부로서 정확히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하고 정상화가 이루어지는데 조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21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2002년 3월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재직했다고 적었지만 이 기간에는 협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사실은 YTN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당시 YTN 취재진은 김건희 씨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물었고 김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고 일부 의혹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인터뷰 당시 김건희 씨가 취재진을 협박하는 듯한 녹취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을 향해 화를 내며 거칠게 따졌습니다. 시청자들한테 무슨 일이에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이어 취재진의 경력을 파보겠다며 돋보이기 위해 낸 이력이 뭐가 문제냐고 되묻더니 아니 그럼 잘못 기자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급기야 복수를 운운했습니다. 와,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하지만 김 씨는 결국 허위 경력 의혹을 폭로하는 YTN 보도 이후 2주도 안 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녹취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사과 기자회견은 대국민 쇼에 불과했다면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취재기자에게 너도 한번 파보겠다, 나도 복수를 하겠다고 말한 건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YTN의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매각설이 불거진 지 2달 만에 한전 KDN과 마사회가 나눠 갖고 있던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YTN이 윤석열 부부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다며 비난했습니다. YTN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대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도 노골적으로 왜곡 방송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또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진위와 상관없이 공격하는 데 열을 올린. 이 무렵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 전 본부장 윤영호 씨에게 피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좋다며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고 매각하는데 비선 측근은 물론 정부기관까지 전방위로 나섰고 그 중심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 매각을 추진했던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 직전 사퇴했고 최종 매각 의결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단 2명이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방통위가 변경서 불허하면 네. 불허한다면은 뭐 YTN이 다른 유진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네.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이외에도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해 경영진을 교체하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김건희가 아무리 복수심을 불태웠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돈 많은 자본들이 침을 질질 흘렸다 하더라도 방통위가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절차였어요. 윤석열 정부의 신여로 전락했던 방통위는 국민 불신을 자초했고 결국 새 정부 출범 이후 간판을 바꿔야 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작년 4월 YTN의 강제 민영화 논란 속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백 전 사장. 취임 첫날부터 YTN의 2022년 대선 보도가 불공정, 편파 왜곡 보도였다고 주장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김백 씨가 상무일 때 가장 방송했어요. 이른바 줄리 보도가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간부진에 대동하고 대국민 사과 방송까지 내보냈습니다. 자사의 검증 보도를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보도로 깎아내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인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내정자 시절 1호 조치로 라디오 프로 진행자를 극우 성향 유튜버로 교체했습니다.
권력을 풍자하던 돌발 영상은 그의 재임 기간 번번이 불방되거나 삭제됐습니다. 파우치 사건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보도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근엔 김 전 사장이 내란 국면에서 극우 인사의 탄핵 반대 지표를 보도할 것을 요구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구성원들의 숱한 퇴진 요구에도 꿈쩍 않던 김 사장이 오늘 돌연 사퇴했습니다. 2027년 3월까지인 임기가 반 넘게 남은 상태에서 물러난 겁니다. 사퇴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YTN 측은 김 전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유진그룹 측은 차기 사장 선임과 관련해 내외부 미디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중히 선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노조 YTN 지부는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내란 세력의 부역자 노릇을 하다 쫓겨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YTN을 망치고 구성원들에게 참기 힘든 모욕과 고통을 안긴 장본인 김백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